반갑습니다. 토토홈즈 스포츠 분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카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카페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이슬란드와 프랑스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현재 1승 2패로 조 3위에 머물러 있지만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주어지는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프랑스 원정에서 아쉽게 1대2로 패배하며 값진 승점을 놓쳤지만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끈끈한 수비 조직력과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을 노리는 아이슬란드의 전통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홈 관중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강호 프랑스를 상대로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선수들의 결장 소식이 없는 만큼 최상의 전력으로 프랑스에 맞설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승을 거두며 디저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3경기에서 7득점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슬란드 원정에서 승리할 경우 사실상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되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아제르바이잔과의 경기에서도 킬리안 음바페의 환상적인 활약에 힘입어 3대0 완승을 거두는 등 팀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핵심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와 중원의 핵 오렐리앙 추아메니가 부상과 징계로 인해 결장하며 100% 전력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프랑스가 월등히 앞섭니다. 팀의 심장인 음바페의 결장은 상당한 변수임에 틀림없지만 여전히 프랑스는 강력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팀이며 세계 정상급 플레이어들이 즐비합니다. 아이슬란드는 특유의 끈끈한 수비로 프랑스의 막강한 공격력을 막아낸 뒤 세트피스와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사실 전망이 밝지는 못합니다. 프랑스의 승리는 물론 완승까지도 기대할 만합니다. 프랑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웨덴과 코소보입니다. 알렉산데르 이사크, 데안 쿨루셉스키, 빅토르 요케레스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공격수들을 보유하고도 스웨덴은 예선 3경기에서 1무 2패라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소보 원정에서의 무기력한 0대2 패배는 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조 최하위로 처진 스웨덴은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의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 속에서 지난 패배를 서력하고 월드컵 본선행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재까지 스웨덴의 주요 결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정예 멤버를 모두 소집해 총력전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소보는 스위스에 대패했지만 스웨덴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며 비조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1승 1무 1패로 조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 이번 스웨덴 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팀의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가 발생해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과 투지를 앞세워 스웨덴 원정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입니다. 팀의 주장이자 수비의 핵심인 라흐마니를 비롯해 플로랑 하다르저나즈, 레아르트 파카라다, 베셀 데마쿠, 바톤 자베르자, 플로리안 학샤, 룸바르드 델로바가 모두 결장합니다. 다행히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에돈 제그로바와 밀로트 라시차는 팀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전반적인 전력 약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에서 스웨덴이 앞섭니다. 더구나 코소보는 수비진의 핵심 선수들을 포함해 다수의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이 홈 이점과 지난 맞대결 패배 서력을 동력 삼아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코소보도 스웨덴을 꺾은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원팀으로 뭉쳐 끈끈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맞선다면 스웨덴을 또 한 번 괴롭힐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전력 누수입니다. 현 시점에서 전력의 5할 이상이 결장하는 코소보가 스웨덴 원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역부족입니다. 홈팀 스웨덴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첫 승을 따낼 것입니다. 스웨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북아일랜드와 독일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지난 9월 독일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끈끈한 수비 조직력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이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슬로바키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 이번 독일전에서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북아일랜드는 주전 수비수 코너 브래들리드가 경고 누적으로
주전 센터백 다니엘 발라드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수비진의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 세대 교체와 전술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지만 곧바로 북아일랜드를 3대1로 꺾으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이란 심각한 악재를 만났습니다. 플로리안 비르츠를 중심으로 한 젊은 공격진의 파괴력은 여전하지만 수비 불안과 핵심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번 벨파스트 원정의 최대 관건입니다. 독일은 부상 병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핵심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전 수문장 테어 슈테겐을 비롯 리디거, 무시알라, 베르트, 필크루크, 르웰링 등 공수 양면에서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독일이 크게 앞서지만 현 시점에서 독일의 상황은 분명 좋지 못합니다. 독일은 팀 전력의 5할 이상이 결장하는 만큼 경기력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독일의 선수 면면은 화려하며 세계적인 플레이어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북아일랜드의 홈 이점과 독일의 전력 누수를 맞물렸을 때 이변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주도해 나가고 리드해 나가는 쪽은 독일이 될 것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수비의 무게를 두고 독일의 공세를 막아낸 뒤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리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입니다. 독일의 대승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아일랜드가 끈끈한 저항을 보여줄 것이며 끝내 독일이 한 점차 진땀승을 거둘 것입니다. 독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카페로 연결됩니다. 스포츠 카페에서 변동되는 배당과 흐름에 대한 이슈 및 최종 조합 픽을 더욱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셔서 최종 조합 및 세부적인 분석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승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담 없이 아무나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르이 레브로프 감독이 이끄는 현재 1승 1무 1패로 프랑스에 이어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아쉬움을 삼켰지만 직전 아이슬란드와의 난타전에서 5대3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조 2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경기를 원정처럼 치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끈끈한 조직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1무 2패로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0대5 대패, 프랑스의 0대3으로 패하는 등 힘든 경기를 이어왔지만 지난 9월 우크라이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13경기째 이어지고 있는 A매치 무승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비록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지만 지난 맞대결에서 보여준 끈끈한 수비와 역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월등히 앞섭니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아이슬란드전에서 막강한 화력을 선보이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중립구장이지만 사실상의 홈경기처럼 치르는 만큼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 아제르바이잔의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맞대결처럼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무승부를 이끌었던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와의 화력전에서 승리하며 공격의 실마리를 찾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의 밀집 수비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완승까지도 기대할 만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슬로바키아와 룩셈부르크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프란체스코 칼초나 감독이 이끄는 이번 예선 최대의 이변을 연출한 팀입니다. 예선 첫 경기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완파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직전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0대2로 패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끈끈한 조직력과 날카로운 역습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A조는 세 팀이 승점 동률을 이루는 대원전 양상인 만큼 슬로바키아에게 이번 룩셈부르크와의 홈 경기는 승점 3점을 넘어 대량 득점을 통한 골득실 관리까지 필요한 중요한 경기입니다. 다만
슬로바키아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페테르 페카리크, 세바스티안 코사, 토마스 수슬로프, 사무엘 코즐로프스키 등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공격의 핵심인 루카시 하라슬린이 부상에서 복귀했고 독일전 승리의 주역인 다비드 한츠코, 다비트 스트렐레츠 등 주축 선수들은 건재합니다. 룩셈부르크는 동네북 신세에서 벗어나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예선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북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독일을 상대로 3연패를 당하며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3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친 빈공과 8실점을 허용한 수비 불안이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슬로바키아와의 홈경기에서 단 한 골차로 석패한 기억을 되살려 이번 원정에서는 더욱 수비에 집중하며 첫 승점 획득에 도전할 것입니다. 허나 룩셈부르크 역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세이드 코라크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고 뱅상틸, 세바스티엥 틸이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인 전력, 홈 2점, 최근 맞대결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슬로바키아의 우세한 경기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독일을 잡아내며 얻은 자신감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룩셈부르크를 몰아붙이며 선제골을 노릴 것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수비적인 전술로 나설 것이 확실시됩니다.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최대한 실점을 줄이면서 신한이를 활용한 역습으로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 원정 패배로 더 이상 승점을 잃을 여유가 없는 슬로바키아의 동기부여가 매우 강합니다. 슬로바키아가 탄탄한 중원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큰 어려움 없이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슬로바키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와 카자흐스탄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이번 예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 중 하나입니다. 강호 벨기에와 2차례 비기고 웨일스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제2조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카자흐스탄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승리한 좋은 기억이 있으며 9월에는 약체 리히텐슈타인을 5대0으로 대파하며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사흘전 벨기에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선보이며 팀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에이스 엘리프 엘마스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입니다. 이번 홈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플레이오프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북마케도니아는 특별한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자가 없으며 무리 없이 최정예 멤버가 모두 경기에 나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유로 2024 예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기세가 월드컵 예선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9월 예선에서 웨일스와 벨기에에 연달아 무너지며 깊은 부진에 빠졌습니다. 알리 알리예프 감독이 경질되고 탈가트 바이수피노프 감독 대행 체제로 10월 예선에 나섰지만 팀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더구나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징계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최상의 전력을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리히텐슈타인을 4대0으로 대파하며 연패를 끊어낸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조 1위 북마케도니아 원정은 힘겨운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스탄 사트파예프, 바우이르잔 이슬라만, 알렉산드르 자루츠키, 테미를란 아나르베코프가 모두 결장하며 전력 누수가 상당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면에서 북마케도니아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됩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는 상승세,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 홈 2점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감독 교체와 주축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팀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경기를 주도하며 엘마스와 바르디 등 이선 자원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자이누트디노프를 활용한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겠지만 전력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북마케도니아가 안방에서 손쉽게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와 스위스입니다. 슬로베니아는 2무 1패로 아직 승리가 없지만 끈끈한 경기력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강호 스웨덴과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세계적인 골키퍼 얀 오블라크가 지키는 수비진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또한 베냐민 셰슈코와 잔 비포트니크가 이끄는 공격진의 파괴력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정 4경기 무패를 기록할 만큼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이번 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다만 주전 미드필더 스탄코비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을 전망입니다. 그의 공백은 중원에서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무라트 야킨 감독이 이끄는 이번 예선에서 가장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는 팀 중 하나입니다. 코소보,
스웨덴 등을 연파하며 3전 전승, 9득점, 무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조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라니트 자카와 레모 프로이러가 버티는 중원은 안정감의 극치를 보여주며 브릴 엠볼로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매서운 결정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최근 11번의 공식 경기 중 9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할 만큼 경기 초반 흐름을 주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슬로베니아 원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현재의 기세라면 충분히 승점 3점을 노려볼 만합니다. 다만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자카리아와 자샤리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것은 분명 아쉽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정팀 스위스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3연승의 상승세와 완벽에 가까운 공수 밸런스는 슬로베니아를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 역시 안방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며 얀 오블라크라는 세계적인 수문장을 보유하고 있기에 충분히 기회는 올 것입니다. 스위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슬로베니아는 셰슈코를 앞세운 역습으로 맞불을 놓을 것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실점이 적었던 만큼 많은 골이 터지기보다는 한 골차의 팽팽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내 원정팀 스위스가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클린시트 작성과 함께 승점 3점을 따낼 것입니다. 스위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웨일스와 벨기에입니다. 웨일스는 지난 6월 벨기에 원정에서 0대3으로 끌려가다 3대3 동점을 만드는 경이로운 뒷심을 보여줬지만 경기 막판 케빈 더 브라위너에게 통안의 결승골을 내주며 3대4로 석패했습니다. 이 패배는 이번 예선 유일한 패배로 뼈아픈 기억을 안방에서 되갚아주겠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웨일스는 가레스 베일, 아론 램지 시대 이후 브레넌 존슨을 중심으로 젊은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으며 빠르고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의 열광적인 홈팬들의 응원은 그 어떤 팀에게도 부담스러운 요소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벨기에를 공략할 전망입니다. 벨기에는 여전히 강력한 스쿼드를 자랑합니다. 5경기 무패를 달리며 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마케도니아와 비기는 등 예상외의 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웨일스전에서 3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한 수비 집중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케빈 더 브라위너, 로멜루 루카쿠, 제레미 도쿠 등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의 파괴력은 여전하며 한 번의 기회로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웨일스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조 1위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에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맞대결이 증명하듯 이번 경기도 화끈한 공격 축구가 예상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벨기에가 한 수이지만 웨일스도 안방에서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벨기에는 더 브라위너를 중심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웨일스는 수비 라인을 탄탄히 한 뒤 브레넌 존슨과 다니엘 제임스 등 빠른 윙어들을 활용한 역습으로 벨기에의 뒷공간을 노릴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7골이 터진 만큼 양팀 모두 수비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벨기에 수비진의 집중력과 웨일스의 수비 조직력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난타전 끝에 원정팀 벨기에가 한 점차 진땀승을 거둘 것입니다. 벨기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9번째 경기는 온두라스와 아이티입니다. 온두라스는 이번 최종 예선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는 짠물 수비를 과시하며 안정적으로 승점을 쌓아왔습니다. 아이티와의 1차전, 코스타리카와의 3차전에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실점하지 않았고 니카라과를 상대로는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아이티의 막강한 공격력을 봉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드필더 다비드 루이스가 경미한 부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기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 외 핵심 전력은 모두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티는 이번 예선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는 팀입니다. 온두라스와의 1차전에서는 무득점에 그쳤지만 이후 코스타리카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고 니카라과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2경기에서 6골을 몰아쳤습니다. 특히 니카라과전 승리로 골득실에서 온두라스에 앞서며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공격적인 축구로 온두라스의 골문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바스티앙 미네 감독이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카라과전 대승의 주역들이 모두 출격 대기 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가 자랑하는 철벽 수비가 아이티에 불붙은 창을 막아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온두라스는 홈의 이점을 살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세트피스나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IT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성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두 팀 모두에게 패배는 치명적일 수 있기에 신중한 탐색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 1위가 걸린 중요한 경기인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접전 승부가 예상됩니다. 온두라스의 정배당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IT 프렌 선택지가 가장 좋아 보이며 끝내 두 팀은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갖는 데에 그칠 것입니다. IT의 프랜승과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입니다. 월드컵 본선 단골 손님인 코스타리카에게 이번 예선 초반 흐름은 당혹스럽습니다. 니카라과, IT, 온두라스를 상대로 3경기에서 모두 비기며 승점 3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IT와의 홈 경기에서 2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비긴 점은 뼈아픕니다. 득점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경기마다 실점을 허용하는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니카라과와의 홈 경기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이며 막강한 홈 이점과 객관적인 전력 우위를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컵에서 비골 골절 부상을 당했던 공격수 워렌 마드리갈이 부상에서 복귀하여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격진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그 외 전력 누수 없이 최정예 멤버로 나설 수 있습니다. 니카라과에게 최종에서는 험난 그 자체입니다. 코스타리카 원정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며 이변을 예고하는 듯했지만 이후 온두라스와 IT에 연달아 무너지며 현실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3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친 빈공과 총 6실점을 허용한 수비 모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원정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지만 1차전 무승부의 좋은 기억을 되살려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다시 한번 이변을 노릴 전망입니다. 니카라과는 특별한 부상자나 징계 선수가 없어 마르코 안토니오 피게로와 감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코스타리카의 창이 니카라과의 방패를 얼마나 빨리 뚫어내느냐에 따라 양상이 결정될 경기입니다. 코스타리카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니카라과를 몰아붙일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니카라과는 수비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밀집 수비를 펼치다 간헐적인 역습으로 코스타리카의 뒷공간을 노리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카라과의 끈끈한 수비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확률은 낮습니다. 경험과 개인 기량에서 앞서는 코스타리카가 홈 2점을 안고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매일 적중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적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